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자, 여러분을요 역사 똘똘이로 만들어드립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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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실 때 문제 없으셨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왜요? 지금 방금 교통정보에서 모든 길이 막힌다라고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관광버스 한 100대 정도 본 것 같아요. 나들이 많이 네, 나왔나? 정말 너무 많은 버스들이 나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오자마자 사실 모니터를 딱 봤는데 우리 조르디님의 프로 자세에 대한 이 칭찬들이 화장실을 참는 조르디. 네, 그러니까요. K7388 별별별님인데 쪼르디님 멋집니다. 화장실 참는 멋진 자세.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방 중 화장실 사태 조진희님,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벌어지면 재미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다음번엔 제가 역사 속에 혹시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싹 다 모아다가 해무소 관련된 거. 네, 그럼요. 하긴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뭔들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쵸? 사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오늘 선생님 수업 주제가 뭐예요? 자, 이제 이틀 후면은 식목일이잖아요. 네. 방금 이제 화장실과도 사실 직결되죠. 과거에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밖에는 구해지지 않았거든요. 걸음 얘기가 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은 식목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식목일.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식목일인데. 네, 그렇죠. 네, 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을까요? 그때가 날씨가 좋았나? 맞습니다. 사실 4월 5일이면요. 우리가 24절기로 따졌을 때는 청명이라고 하는 날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네. 자, 당장 올해 2019년도 4월 1일이 청명이면서 동시에 식목일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제 하늘이 맑게 열리면서 농사도 시작이 되고 또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식목일을 그래서 만들었다 해도 틀리진 않지만, 자, 거기에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자, 식목일은요.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딱 완성했던 날, 바로 677년 문무왕 17년이 되면 2월 25일 오늘날로 따지면 4월 5일에 완전하게 이제 통일을 완성했다. 국가가 발표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서는 67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는 677년.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선의 성종임금 있죠. 자, 우리의 성종임금은 제사를 문무백관들과 함께 지냅니다. 바로 어디에서 지내냐면 지금은 전농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과거에는 이곳에 선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이 있었군요. 제사를 지낸 단이. 그래서 곡식의 신 그리고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잘 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그날도 바로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겹치다 보니 식목일은 4월 5일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청명도 그러면 그 식목일쯤이고, 그죠? 네. 그럼 조금 더 관련된 얘기 들려드릴까요? 네네. 사실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청명을 15일의 기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15일 기간. 네. 그리고 이것을 5일씩 3번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때는 초후라고 해서 오동나무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중후라고 해서 들쥐들 대신에 종달새가 날기 시작을 하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라고 해서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정말 날 좋아졌다. 날씨 좋아지네. 그렇죠. 그걸 의미하게 되고요. 사실 이 청명하고 또 같은 날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식이 있습니다. 한식이? 예,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는 이제 차가운 음식, 불을 쓰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 농사가 좋아지고 있는 시절. 그래서 이 시절부터 우리 식목일도 함께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 청명의 나무를 또 일부러 심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내나무라고 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혼인을 할 때 그 나무로 농을 만들어주겠다. 장농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 날이 바로 또 청명이기도 했고요. 이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청명이나 한식 때에는 아예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다라고 해서요. 특별한 택일 없이도 이날은 이사를 해도 되고 혼인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참 좋은 날이다. 왜 우리 흔히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는 이 청명과 한식은 100% 손 없는 날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그러니까 뭐 다 죽은 부직갱이 갖다 꼽아도 싹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이 그렇죠. 움트는 때다. 이런 얘기죠. 생명력이 움트는 때다. 그 사실 식목일이 나무를 심는 날인데
이렇게 식목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만한 역사적인 또 이야기, 인물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 방금까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예, 그런데 인물에 대한 얘기. 자, 일단 우리 외국 사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혹시 왕가리 마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그냥 왕가리 마타이 이러면 이게 이름이라는 생각도 잘 못하세요. 네. 그런데 왕가리 마타이는요, 나무들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듣는 분입니다. 자, 이 여인은요, 네. 케냐 출신의 환경운동가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그린벨트 운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자,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아프리카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 특히 이제 여성과 아동의 노동력이 많이 착취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케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나무 심기 운동을 벌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의 밀림을 되살리고자 한 것도 있고요. 또 가난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분은 환경운동에서 시작을 해서 훗날 이런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의 복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에까지 큰 영향을 끼쳐서 놀랍게도 노벨 평화상 역사를 통틀어서요. 정치인이 아니라 환경운동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그것도 아프리카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환경운동가로서 그렇죠. 최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달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야, 왕가리 마타이님.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그린벨트 운동의 창시자이자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에디 전이 부릅니다. 봄 너를 기다렸어 띄워드릴게요. 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식목일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식목일에 짚어봐야 할 우리나라의 인물들 어떤 분들이 또 계실까요? 자, 어떤 분이냐면요. 네. 이분은 또한 아까 이제 왕가리 마타이가 세계 나무들의 어머니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나무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네. 아버지? 누굽니까?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임학자이기도 한데요. 결국 나무를 연구한 학자란 얘기죠. 네. 자, 바로 현신규 박사님이십니다. 현신규 박사님. 네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뭐 그냥 솔방울 하나까지 다 털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에 있는 좋은 나무들 거의 대부분 벌목을 당하거나 또 이제 6.25 전쟁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은 많이 불타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뭐 흔히 얘기하지만 유니세프에서 후원을 받던 국가에서 네. 이제는 후원을 하는 해주는. 국가로 바뀐 전 세계 유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의 6.25 전쟁까지 사실 같은 시기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전란을 뚫고 나온 개발도상국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산림 녹화가 단시간에 다시 이루어져서 국토가 푸르러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네,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에 바로 후면에는 이 현신규 박사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요. 굉장히 이름이 특이한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이제 리기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과 리기다? 네, 테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섞어서요. 굳이 말하자면 그 두 개의 소나무가 엄마 아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식 소나무가 만들어집니다. 그 자식 소나무는요, 바로 리기테타 소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 이 소나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소나무는 병충해 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척박한 땅에서 안 자라기도 하고 네. 약간의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모두 섞어서 곧게 자라고 재질도 강하고 심지어 목재로서의 가치도 높은데 병충해에도 강하고 한술 더 떠서 추위에까지 강한 이런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리기테타 소나무는요. 1930년대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현신규 박사가 또 다른 기술을 접목을 해서 결국은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추위에까지 강한 이런 소나무를 만들게 된 건데요. 네. 자, 이게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성공한 교잡종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냐면요. 네. 나무 하나가. 그렇죠. 1962년에 네. 미국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한국은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미국이 여기다 더 이상 원조를 한 게 의미가 있겠냐. 사실 한국에 대한 원조를 끊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알렉산더 와일리라고 부르는 이제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기적의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전쟁을 끝낸 나라가 단기간에 이 정도의
그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이 정도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기술. 나라 본 적이 있냐? 네. 없지 않냐? 네. 그러면서 이분이 현신규 박사가 새로운 소나무를 만들었고 이것들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훌륭한 목재를 만들어낸다. 심지어 미국 소나무와는 다르게 추위에도 강하다. 우리가 이걸 가져다가 지금 현재 요긴하게 써도 될 판이다. 이 정도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나라라면 계속 후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득이 되고. 그렇죠. 결국 정말 미국에서 이 소나무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요. 아, 그래? 그 정도로 단기간에 이렇게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런 훌륭한 걸 개발하고 심지어 나무가 크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후원을 더 해주자. 이렇게 돼서요. 네. 결국은 미국의 원조 자금이 삭감되는 것을 부결시키는데 지금 보는 현신규 박사가 엄청난 공헌을 한 셈인 거죠.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기적의 소나무까지. 맞습니다. 기적 시리즈로 한강과 네. 소나무. 와. 그렇죠. 야. 진짜 이 나무가, 이 소나무 한 그루가 나라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60년대 굉장히 저희 힘들었을 때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잠재된 가능성을 이 소나무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확인을 했던 건데요. 이런 비슷한 일화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또 않습니다. 있어요? 에피소드? 네. 네. 혹시 은수원 사시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시나무 떨 때 네. 떨다. 이건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은수원이잖아요. 수원에? 그 수원은 무슨 수원일까요? 수원의 수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지명 수원인데요. 네. 자, 실제로 이 현신규 박사는 은수원 사시나무를 또한 접목을 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이 박사님의 어떤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아예 현 사시나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그런데 네. 이 나무는 무려 15년에 걸쳐서 박사님이 연구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걸작인데요. 자, 이 나무는요. 빨리 자라고 건조에 강하고 네. 심지어 꺾꽂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대규모로 번식에 용이하기 때문에 헐벗은 우리나라 녹지를 더 빠르게 푸르게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자랑스러운 건 1980년대 네. 호주에서 호주는 사실 뭐 나무로는 아우. 전 세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잖아요. 대자연의 뭐 어떤 그렇죠. 최고 혜택이란 번화가인데. 혜택은 다 받은 나라인데 네. 그런데 그 호주가 포플러 나무의 낙엽병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에 죽는 네. 그런데 이 현사시나무가 낙엽병에 너무나 강하다라는 말을 호주가 듣고요. 이걸 호주에 이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사시나무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붙여줘. 이렇게 호주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현신규 박사는 여기에다가 요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기에서 네. 가져왔으니까 요기나무. 네. 그런데 그 요기가 바로 어떻게 해서 붙은 거냐면요. 이 현사시나무의 아빠나무가 바로 수원에 있었던 수원사시나무. 네. 그래서 은사시나무에 은수원사시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네네. 그 수원에 있던 동네 이름이 서운동 여기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산을 영어식으로 요기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러네요. 요기나무라는 네,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상 살아계시는 동안 무려 우리나라에 2억 9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니까 정말 개인의 업적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네, 진짜 나무들의 아버지 맞으시네요. 그쵸? 또 다른 분 또 소개 간략하게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민병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인데 사실 흔히 쓰지 않는 말이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자, 이 민병갈 박사님은요. 그냥 나무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푸른 눈을 가진 나무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미국인 1호입니다. 귀한 네. 외국인.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인이신데요. 네. 자, 이분은 1979년에 서양인 최초로 한국 국적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수목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수목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민간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 수목원이 놀랍게도요. 2000년 국제수목학회에서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에 선정이 됩니다. 진짜요? 네, 놀랍죠. 그런데 이 수목원을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이유는 2009년까지는 사전에 허락을 받은 식물 연구자들 아니면 이제 일부 후원자들에게만 개방이 돼 있어서 그랬고요. 네. 지금은 사실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가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인데요. 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사실 어찌되었건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무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일이?
내가 죽으면 무덤을 쓰지 말고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나무들을 사랑하시게 되죠. 근데 이분이 수목원을 만든 계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연구 때문에 지방을 갔는데 그 지방에 있는 너무 어려웠던 분이 나 지금 살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 뒷동산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사줘요. 그래서 이제 가여운 마음에 그 야산을 사게 되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어려운데 내 야산도 좀 사주시오. 이렇게 해서 산이 산을 불어나고 불어나서 결국은 그런데 그걸 본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렇게 나무들을 키우고 연구하는데 또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는데 쓰셨다니 더 마음이 뿌듯하죠. 태안의 천리포 수목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에 얽힌 다양한 인물 이야기 오늘도 정말 알찬 수업 반주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